제가 왜 이 박스를 보여드리냐면은 저는 이렇게 카메라를 골랐어요. 그 중에서 제일 꼬지고 제일 옛날 모델, 초창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배터리가 오래 가질 못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애가 한 10분도 못 찍어서 막 과열돼 갖고, 하지만 얘는 키고 한 2초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동영상 띵 찍고 그러기에는 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것보다 뭐 한 10배씩 비싼 그런 카메라랑 비교해도 화질 면에서 전혀 꿀릴 게 없다. 가볍습니다. 기능이 많아요. 풀프레임 센서가 들어간 것, 그 중에 가장 싸고 가장 가벼운 것 했더니 이거 말고는 그냥 대안이 없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영상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과연 저 같은 여행 유튜버들은 어떤 장비를 많이 사용할까요? 역시나 액션캠을 많이 사용하겠죠. 왜냐하면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고 요 조그마한 게 방수까지 돼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렌즈가 굉장히 광각입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 이렇게 보여요. 180도 정면이 거의 다 보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이 보인다고 보시면 되세요. 액션캠은 주로 어떤 데 활용이 되냐면 액션캠이라는 이름답게 액션, 뭔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뭐 스노보드를 타고 그럴 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제가 사용하는 이 소로 시작되는 액션캠은 요번에 새로 나온 그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의 액션캠에도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었지만 요번에 얘네에서 나온 액션캠에는 광학식 손떨림 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림 방지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대부분의 여행을 다루는 유튜버들은 아마 이 액션캠 하나로 끝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다른 카메라를 안 쓰고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게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뭐랄까 다루기도 편해요. 보통 카메라들은 삼각대가 필요하죠. 삼각대가 필요하고 여분의 렌즈, 막 렌즈도 몇 개씩 싸들고 다니고 또 렌즈를 담을 수 있는 그 큰 백팩 같은 그런 가방도 필요하겠죠. 충전기도 넣고 충전지도 넣고 무슨 필터도 넣고 엄청나게 막 짐이 늘어나는데요. 여행 브이로그에 관해서는 그냥 요거 하나면 다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걸로 다 되면은 이제 좋겠지만 얘도 한계가 있죠. 네. 뭐랄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막 그 로키 산맥 같은 데 갔어요. 아니면은 제주도에 뭐 이렇게 해안가 아름다운 해안가를 갔는데 이거 하나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제가 왜 이 박스를 보여드리냐면은 이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여기 이 영롱한 뭔가 네모난 게 보이죠? 이게 센서라는 건데요. 이 카메라에는 조그마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풀프레임 센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큰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미지 센서가 큰 게 들어가면 뭐가 좋냐?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쉽게 말해서 사진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오고 어두운 데서도 환하게 잘 찍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녀석의 주요 용도는 주로 풍경 같은 거, 아름다운 풍경, 뭐 산이라든지 바다,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할 때 찍고요. 뭔가 대상을 인터뷰할 때, 누군가를 인터뷰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카메라를 골랐어요. 풀프레임 센서가 들어간 것, 그 중에 가장 싸고 가장 가벼운 것 했더니 이거 말고는 그냥 대안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을 구매를 했는데 그냥 사진기로 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게다가 좀 이 A7 같은 경우는 이 시리즈가 총 6개가 있거든요. A7, A7S, A7R, A7II, A7S2, A7R2 이런 식으로 쭉 모델이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꼬지고 제일 옛날 모델, 초창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에도 제가 이거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저렴하고 가볍기 때문에 딴 거 없습니다. 저렴하고 가벼운 대신 초점 잡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초점 잡는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배터리가, 이거는 뭐 A7 시리즈 공통인데요. 배터리가 오래 가질 못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게 특히 영상 같은 걸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한 10분도 못 찍어서 막 과열돼 갖고 막 온도계가 이렇게 나오면서 저 과열돼서 더 이상 못 찍어요. 막 그런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얘는 아무래도 카메라라기보다는 전자제품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DSLR 카메라는 켜고 누르면 촬영이 돼요. 하지만 얘는 켜고 한 2초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도 많이 빨라진 거예요. 펌웨어가 업그레이드 돼서 좀 빨라진 건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진짜 프로들 있죠. 프로들 그냥 탁탁 찍는 사람들 무슨 뭐 저기 운동 현장에서 막 그렇게 찍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캐논이라든지 니콘 아니면 소니의 그런 프로들 전용으로 나온 그런 카메라를 쓰셔야겠지만, 뭐 저같이 그냥 일일이 하고 다니다가 그냥 여기 이쁜데 하고 이렇게 찰칵 찍고 뭐 동영상 띵 찍고 그러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게다가 그런 프로 카메라와 비교를 해도 센서 자체가 똑같은 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닥 화질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뭐 초점만 잘 잡아준다면은, 초점만 잘 잡고 뭐 구도만 잘 잡아주고 렌즈만 좋은 렌즈를 끼면은 그런 최고급 카메라 막 이것보다 뭐 한 10배씩 비싼 그런 카메라랑 비교해도 화질 면에서 전혀 꿀릴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약간 방수가 돼요. 방수 안 되나? 하여튼 제가 비 오는 날도 들고 나갔는데 비 살짝 맞아도 뭐 문제 없습니다. 그만큼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또 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 말고는 단점이 없어요. 자, 이제 장점으로 넘어갈게요. 가볍습니다. 일반 DSLR이랑 비교해도 엄청나게 가벼워요. 그리고 기능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게 전자 제품이다 보니까 일반 DSLR과 틀리게 기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심지어 앱 있죠. 앱도 깔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앱들 있잖아요. 그런 앱도 깔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타임랩스 같은 거, 그런 기능을 하는 앱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런 기능들은 이 카메라를 잘 다루다 보면은 나중에는 수동 모드만 쓰기 때문에 뭐 별로 의미 없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있으면은 좋죠. 언젠가는 써먹습니다. 가끔씩, 한 번씩. 이번에는 카메라를 자세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이 렌즈죠. 그 대낮에 촬영할 때 이 태양광의 반사 현상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가 초점링이고요. 뒤에가 화각을 변화시키는 건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70mm까지 28mm에서 70mm까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화각을 변경할 때 보시다시피 앞에 경통이라고 부르죠. 이 경통이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그런 구조고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번들 렌즈 치고는 쓸만한 화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어느 카메라나 그렇듯이 하슈 단자가 있고요. 열어보면은 이렇게 그 플래시 있죠? 플래시라든지 여러가지 카메라 주변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그 다이얼로 카메라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요. 초보자들은 그냥 오토만 놓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오토만 놓고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카메라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보세요. 뭐 초점, 뭐 포커싱, 조리개, 셔터 스피드 막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특별한 일 없으면은 이렇게 매뉴얼로 놓고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원인데요. 이렇게 키게 되면은 전원이 켜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반셔터라고 그래요. 반셔터라고 그래서 이렇게 초점이 잡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꾹 누르게 되면은 촬영이 됩니다. 이 옆에 C1이라는 버튼은 커스텀 버튼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그 버튼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옆에 게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노출을 플러스 1, 노출을 이렇게 밝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얘를 이렇게 줄이면은 노출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앞에는 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를 돌리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조리개 값이 변합니다. 조리개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눈을 이렇게 실눈만 뜨고 보면은 조리개를 꽉 조였다고 하고요.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보면은 조리개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카메라 렌즈 안에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잖아요. 그럼 안에 뭐가 이렇게 조이는 게 있어요. 걔가 이렇게 조리개를 조이면은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이런 빛이 조금 들어오겠죠. 빛이 적게 들어오고 조리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조리개가 왕따만하지 커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게 바로 조리개입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책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돌리는 버튼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라는 건 뭐냐면은 카메라 안쪽에 보면은 셔터 막이 있어요. 그래서 걔가 빡 하고 열렸다가 빡 하고 닫히면서 이 CCD 이미지 센서에 빛이 잠깐 동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 200분의 1초 이렇게 순간적으로 팍 하고 열렸다 닫혀요. 팍 하고 열렸다 닫히는 순간 빛이 들어가잖아요. 그 빛만큼만 인식이 돼서 여기에 화면, 사진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센서에. 근데 그 셔터의 스피드를 조절을 하는 건데요. 쭉 돌리면은 셔터 스피드가 8000분의 1초. 진짜 찰나예요. 이 8000분의 1초 같은 경우는 그 새가 날아가는 그 장면, 새가 공중에서 이렇게 마치 멈춰 있는 듯이 그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진짜 순간, 아주 굉장히 작은 순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셔터 스피드고요. 얘를 이렇게 쭉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가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30초 동안 열 수가 있어요. 30초는 뭐냐면은 셔터가 빡 하고 열리고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해서 30초가 지나고 빡 하고 닫혀요. 긴 셔터 스피드는 언제 쓰냐 하면은 별 있죠, 별. 한밤중에 별 사진 찍을 때, 야경 찍을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셔터 스피드를 순식간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도 또 돌리는 게 있어요. 이 돌리는 거는 뭐냐면은 아이소입니다. 아이소라는 건 뭐냐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센서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카메라를 배우시면은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나중에 설명서를 보고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 DSLR 같은 경우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카메라 사용법 배우는 데만도 뭐 자기가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은 한 달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네, 한 달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눈을 가까이 대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꺼지죠. 화면이 꺼지고 보시면은 그 안에서 이제 그 내용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떨 때 쓰냐면은 대낮에 이 화면이 잘 안 보이거든요. 암만 이 화면을 밝게 해도 대낮에 막 너무 화날 때는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눈을 이렇게 들이대고 이 조그만한 화면으로 보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진을 찍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고요. 동영상을 녹화할 때는 이 버튼을 누릅니다. 이 빨간색 점 찍힌 거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열게 되면은 네, 보시다시피 SD 카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있는데요. 이 밑에를 열게 되면은 배터리가 나와요. 이 소니 배터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고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USB로 충전할 수 있는 그 충전기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있어요. 그 뭐지? 220V에 꼽아서 충전할 수 있는 그 충전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분의 이런 그 호환용 배터리를 샀거든요. 네, 이거 제가 한 1년째 쓰고 있는데 이 정품 대비 뭐 전혀 꿀릴 게 없습니다. 가격은 훨씬 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로 이베이 같은 데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USB 케이블을 꼽아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도 같이 딸려와요. 그래서 여행 같은 데 가시면은 간단하게 여기다 USB 케이블만 꼽으면은 충전이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제품 하단을 보시면은 밑에 삼각대와 연결할 수 있는 나사가 있고요. 나사 선이 있고요. 이쪽에는 열게 되면은 하나는 USB 소켓, 위에 거는 HDMI 소켓입니다. 또 위에도 열어볼까요? 위에를 열게 되면은 하나는 이어폰, 하나는 마이크를 꼽을 수 있는 외부 단자가 있습니다. 이 DSLR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렌즈를 교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고
돌려주게 되면은 렌즈가 빠집니다. 그래서 렌즈를 교환할 수가 있고요. 근데 자세한 기능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런 기능을 설명하는 영상들은 차고 넘치고 설명서만 봐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어요.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굴을 보여주고 가! 짠! 구독하겠습니다. 별이님 유튜브 많이 시청해주세요. 모험 별이 화이팅!